요즘 뉴스 보시면 쿠팡 이야기가 연일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니 정부랑 싸운다느니 청문회 연다느니 한쪽에서는 쿠팡이 잘못했다. 다른 쪽에서는 쿠팡 죽이고 태무알리 키우기 아니냐 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쿠팡 사태가 뭔지 10가지로 정리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온 알림. 11월 어느 날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쿠팡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를 켜보니 난리가 났더군요.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문 내역까지 쿠팡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이면 거의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로켓 배송 편하다고 몇 년째 썼는데 내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둘, 쿠팡이라는 회사. 쿠팡, 이제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문 앞에 와 있는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로켓 프레시, 쿠팡이츠, 쿠팡 플레이까지 언제부턴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트 가기 귀찮을 때, 무거운 생수 사야 할 때, 손주 기저귀 떨어졌을 때 다들 쿠팡 앱 한 번씩 열어보셨을 겁니다.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 회사라는 거 아셨습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본사도 미국에 있습니다. 그게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초 쿠팡 시스템에 누군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3,370만 개 계정 정보에 접근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3,370만입니다. 쿠팡 쓰시는 분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져나간 정보가 뭐냐?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집 주소, 최근 주문 내역, 누가 어디 살고, 뭘 사고, 언제 집에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한테는 금덩어리 같은 정보죠. 어머님, 택배 주소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이런 전화 오면 이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어떻게 유출됐나? 그런데 이번 사건, 외부 해커가 뚫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부자 소행이었습니다. 쿠팡에서 일했던 중국 국적 개발자입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입사해서 보안 시스템 관련 일을 했는데 2024년 말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뒤에도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쿠팡이 회수를 안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직원이 회사 그만뒀는데 출입카드를 안 거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열쇠로 5개월 동안 들락날락하면서 정보를 빼갔는데 쿠팡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섯, 쿠팡은 12일 동안 몰랐다. 쿠팡이 처음 이상한 접속을 감지한 게 11월 6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걸 안 게 언제냐? 12일이 지난 11월 18일입니다. 그것도 쿠팡이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라 고객이 내 정보 이상한데요 하고 민원을 넣어서 겨우 알았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바로 알람이 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흘 넘게 몰랐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더 빠져나갔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범인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자국민을 외국에 안 보내줍니다. 잡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쿠팡의 황당한 발표. 그런데 쿠팡이 성탄절에 갑자기 발표를 하나 합니다. 조사해봤더니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외부로 전송된 것도 없다. 범인이 언론 보도 보고 무서워서 다 지웠다고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쿠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쿠팡이 자기들끼리 조사한 겁니다. 범인 만나서 너 정보 어디 팔았어? 물어봤더니 안 팔았어요 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정부조사단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쿠팡 주장은 우리한테 확인된 바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일곱, 정부 탓으로 돌리는 쿠팡. 쿠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사한 게 아니다. 정부 지시에 따라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가 시켜서 범인 만났고 정부가 시켜서 노트북 회수했고 정부가 비밀로 하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라고 했냐? 협의한 적 없다. 국정원도 지시한 적 없다. 정부 기관들이 전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쿠팡 말대로면 정부가 시킨 건데 정부는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 발표를 하고 나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성탄절에 발표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덟, 미국 기업이라는 태도. 이번 사태에서 많은 분들이 불쾌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의 태도입니다. 한국에서 장사하고 한국 사람 정보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가 터지니까 우리 미국 회사다 이런 식입니다.
처음엔 피해 규모를 4,500건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3,370만 건으로 정정했습니다. 축소 발표했다가 걸린 겁니다. 탈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탈퇴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정치권에 로비했다는 정황도 나옵니다. 다른 해외 기업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해도 되면 나중에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외국 기업인데요? 할 수 있습니다. 9. 정부의 대응. 정부도 이제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장관급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까지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라 외교 문제, 안보 문제로 보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12월 31일 이틀간 청문회를 엽니다. 과징금도 검토 중인데 현행법상 매출의 3%까지 가능합니다. 쿠팡 매출이 38조 원이니까 이론적으로는 1조 원 넘는 과징금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솜방망이로 끝나면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쿠팡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쓰는 비밀번호가 있다면 바꾸십시오. 둘째,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특히 택배나 배송 관련 전화는 조심하십시오. 이름이랑 주소 아는 척하면서 전화하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날 겁니다. 셋째, 이상한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이번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조사도 진행 중이고 청문회도 남았습니다. 진실이 뭔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쿠팡을 흔들어서 중국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더 쉽게 들어오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실제로 테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쿠팡만 집중적으로 두들기는 게 공정하냐는 거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개인정보를 맡겨왔다는 것. 편하다고 아무데나 정보를 주면 안 됩니다. 쿠팡이든 테무든 알리든 내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